자, 절대부등식. 우선 여기 있는 거 보자. 절대부등식은 전체 집합에 속한 모든 값에 대해서 성립하는 부등식이라고 했어. 그런데 되게 좀 말을 좀 어렵게 표현해 놨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쓸 때는 그냥 x에 또는 y에 미지수에 어떤 값을 넣더라도 항상 성립하게 되는 부등식을 우리가 절대부등식이라고 합니다. 약간 항등식이랑 비슷한 느낌이야. 항등식은 어떤 수를 넣더라도 항상 등식이 성립해야 되지, 맞지? 절대부등식은 어떤 수를 넣더라도 항상 부등식이 성립한다. 이 정도로 기억하고 있으면 된다. 자, 그러면 우선은 첫 번째 절대부등식 제대로 배우기 전에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거는 중학교 때 나왔던 내용입니다. A가 B보다 큰 걸 확인시키기 위해서 A에서 B를 뺐는데 0보다 커졌다. 맞지? 그러면 당연히 A가 크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떤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어떤 실수와 어떤 실수를 제곱해서 더하면 0보다 크거나 같다. 맞지? 이거는 너무 당연한 말들이고. 그 다음 이것도 잘 보세요. 어떤 실수를 제곱하고 어떤 실수를 제곱했는데 얘가 0이 나왔어. 그러면 여기 A와 B는 뭐가 된다? 무조건 0이 돼야 되지, 맞지? 이런 거를 우리가 동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완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야. 여기 표시가 앞 시간에서 배웠던 필요 충분 조건이지, 맞지? 필요 충분 조건은 왼쪽이랑 오른쪽이 완전히 똑같다는 의미입니다. 됐지? 그래서 이렇게 쓰인다. 그 다음에 절대값 제곱하면 어차피 양수든 음수든 제곱하면 부호가 사라진다, 맞지? 그렇기 때문에 절대값 제곱한 거랑 그냥 수 제곱한 거는 같다. 됐지? 그냥 직관적으로 느끼면 돼. 외우는 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A, B의 곱의 절대값이 있으나 절대값하고 곱하나 어차피 결론은 전부 다 양수로 나와야 되잖아, 맞지? 그래서 별로 신경 쓸 필요 없다. 자, 5번은 조금 이거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A가 B보다 더 크면, 예를 들어서 5가 3보다 더 크지, 맞지? 그러면 5의 제곱인 25도 3의 제곱인 9보다 더 커지지, 맞지? 됐습니까? 이건 너무 좀 당연한 거고, 마찬가지로 25가 9보다 크잖아, 맞지? 그러면 여기에 루트를 씌운 5가 3보다는 더 크다, 맞지? 이건 너무 당연한 말인데 오히려 이 결론은 별로 어렵지가 않아. 꼭 조심해야 되는 게 양수 조건이 있어야지 성립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어떻게 가르치냐면 루트 씌울 때는 별로 크게 신경 안 써도 돼. 오히려 루트 씌울 때는 양수가 아니면 아예 우리가 루트 씌울 생각을 안 하게 되거든. 그런데 학생들이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은 오히려 이겁니다. A와 B가 둘 다 양수라는 게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곱을 해가지고 뭐가 된다? 이렇게 풀어버리면 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가 마이너스 5고 B가 마이너스 5고 A가 마이너스 3이잖아. 그러면 제곱을 하게 되면 얘는 9가 되고 얘는 25가 됩니다. 그러면 부동호 방향이 바뀌어 버려. 알겠지? 이것뿐만 아니라 A, B 부호가 다를 때도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세요. 제곱을 하는데 부등식 방향을 안 바꿔도 되잖아, 맞지? 제곱을 하는데 부등식 방향을 안 바꾼다. 그거는 A, B가 이렇게 양수라는 조건이 있을 때는 함부로 제곱을 해줄 수 있다고. 알겠어? 그런데 음수거나 양수 음수거나 이러면 함부로 제곱을 해서 변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꼭 명심해. 그래서 제곱할 때는 확실하게 둘 다 양수인지 확인을 하고 제곱을 하세요.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절대부등식 얘는 거의 기초 단계인데 별로 어렵지 않다. 그런데 알아야 돼. 특히 2번은 잘 보면 완전 제곱식이야, 맞지? 완전 제곱식이기 때문에 쉽게 와닿는데 얘가 잘 안 와닿는데 이거 선생님 조금 깊이 있게 설명할게. 오히려 이게 더 중요해. 알겠지? 자, 무슨 말이냐면 A 제곱 그냥 풀마 대신에 플러스만 한 개 하자. 논리는 똑같기 때문에
자, 얘가 왜 0보다 항상 크거나 같은지 이거를 증명하는 건데 뭐 어렵지 않다.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면 되는데 a 제곱 그 다음에 뭐 ba라고 생각하고 얘를 개수라고 생각하면 반의 제곱하면 4분의 b 제곱되지 맞지? 그러면 뒤에 남는 것은 4분의 3b 제곱이 될 겁니다. 그러면 자, 이 식을 정리하면 얘는 a 더하기 2분의 b의 전체 제곱에 4분의 3b의 제곱 이렇게 되지 맞지? 자, 어떤 문자나 식의 제곱이고 실수야. 실수의 제곱이지 맞지? 뭐 4분의 3은 있든 없든 별 상관없습니다. 아무튼 실수의 제곱이랑 실수의 제곱을 더하면 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론도 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다. 됐어. 자, 그런데 뭐 이런 형태도 가끔 나오기도 하지만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얘가 우리가 이거를 좀 알아야 돼. 3차식 인수분해했을 때 있잖아.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했을 때 이런 식 인수분해하면 x-y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xy 플러스 y제곱 이 식에서 얘가 등장을 한다고. 알겠어? 그래서 약간 어려운 문제 가면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얘가 항상 뭐가 된다? 0보다 크거나 같아 버리거든. x, y가 실수라는 조건이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얘가 뭐 부호를 결정짓거나 알겠나? 이런 역할을 얘가 더 맡아서 한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거의 무시당해. 뭐 부등식으로 풀거나 이럴 때. 알겠나? 얘는 항상 0보다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 형태를 조금 알아두세요. 여기서 등장한다. 됐지?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런 식에서 얘도 x-1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더하기 1 이렇게 될 거다 맞지? 그래서 이것도 좀 눈여겨봐. 이렇게 생긴 거 나오면 얘는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거의 본능적으로 나와야 되거든. 알겠지? 그래서 이 모양이랑 이 모양을 좀 잘 봐줘라. 그러면 뭐 마이너스 있는 거는 똑같겠지 맞지? 그래서 별로 신경 안 써도 되고 그 다음에 항상 절대부등식에서는 등호가 언제 성립하는지가 중요하거든. 등호가 언제 성립하는지 중요하는데 이거는 달달달 외울 필요까지는 없어. 보고 알아낼 수 있으면 되는데 언제 0이 되는데 그 말이지. 그러면 b가 0이 돼야 되지. 그럼 b가 0이 됐으니까 a도 동시에 0이 돼야 되겠네 맞지? 그래서 b도 0이 되고 a 더하기 2b도 0이 되기 위해서는 얘가 0이니까 얘도 0이 돼야 된다. 알겠지? 이거는 뭐 달달 외우는 것까지는 아닙니다. 2번은 생략한다. 2번은 완전 제곱식이기 때문에 그냥 a 플러스 마이너스 b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고 등호는 당연히 a랑 뭐 마이너스 b랑 a랑 b랑 같을 때겠지 맞지? 그래서 이거는 자주 봤기 때문에 자 3번식이 우리가 곱셈공식이랑 인수분해할 때 자주 나왔던 식이야. 그래서 얘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다른 문제랑 응용돼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우선 이 식이 2분의 1에 괄호하고 a-b의 제곱 그 다음에 b-c의 제곱 그 다음에 c-a 제곱 이렇게 순환하는 식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곱해서 이 나누면 이런 형태가 나온다. 됐나? 자, 그러면 얘가 뭐다?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대.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하다 맞지? 실수의 제곱 더해봤자 0보다 크거나 같을 거다 맞지? 여기에서는 이것도 기억하세요. 등호가 언제 성립하는지. 얘는 중요해. 등호는 얘도 0이 되고 이 식도 0이 되고 이 식도 0이 될 때 등호가 성립하겠지. 그러면 0이 되기 위해서는 A랑 B랑 같아야 되고 B랑 C랑 같아야 되고 C랑 A랑 같아야 되니까 결국에는 A랑 B랑 C랑 같을 때 ABC가 만약에 삼각형의 세 변이었으면 얘는 정삼각형이 되는 거야. 알겠지? 이런 식으로 응용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산술 평균, 기하 평균. 자, 여기서부터는 조금 천천히 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크게 두 개가 있다.
오늘 이 수업에서는 만약 문제 못 풀면 이 개념만 확실하게 좀 익혀서 다음 시간까지 좀 외워서 와. 알겠지? 자,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 우선은 산술 평균은 처음이니까 선생님이 한번 의미를 해볼게. 자, 우리가 어떤 두 수가 있어. 두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점수라고 하자. 점수인데, 그 두 수가 한 개가 1점을 받았고, 한 개는 3점을 받았어. 그러면 우리가 평균 내고 싶다. 이거 국어 점수, 영어 점수 평균 많이 냈지, 맞지? 시험 치고 나서 내는 그 평균이 바로 2분의 1 더하기 3.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산술 평균입니다. 이미 알고 있어. 제일 많이 쓰는 평균이지, 맞지? 그런데 기하 평균은 그냥 어렵게 가지 말고 그냥 쉽게 생각해. 아니, 왜 얘랑 꼭 더해야 되는데, 더하고 2를 나눠준 것은 한 개가 얼마나 가지는지를 보고 싶어서 한 거지, 맞지? 그러니까 1과 3을 더해버리면 이거는 두 개의 점수잖아, 맞지? 그걸 이제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가졌는지 보고 싶어서 2로 나누는 거잖아, 맞지?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는 얘랑 곱할 건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맞지? 더해서 평균을 구하는 방법도 있으면 곱해서 평균을 구하는 방법도 있겠지, 맞지? 그러면 여기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봐봐. 이렇게 돼버렸으면 차수가 올라가 버렸어. 무슨 말이냐면 얘가 1cm였고 얘가 3cm였으면 우리는 평균을 내면 길이의 단위가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곱해버리면 얘는 넓이의 단위가 나오지. 제곱센티미터가 나오기 위해서 그것을 차수를 다시 낮추기 위해서 루트를 씌워줍니다. 이해됐나? 그래서 자, 이런 느낌으로 하면 조금 이해하기가 편할 거야. 얘를 이제 문자로 바꾸면 얘를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하고 그러면 산술평균은 2분의 A 더하기 B가 되고 그 다음에 기하평균은 루트 A, B가 된다. 여기까지 됐나?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배우고 싶은 거는 뭐냐면 바로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은 항상 부등식이 성립하더라고. 그래서 절대 부등식에 나와 있는 거야. 자, 산술평균이 기하 평균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습니다. 됐어.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전제 조건이 있어. 제일 중요한 거 산술 기하 평균은 딱 이렇게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 식, 얘는 몇 번 쓰다 보면 당연히 외워지거든. 식. 두 번째 어떤 조건일 때 얘가 성립하는지. A가 양수, 그 다음에 B가 양수일 때야. 양수일 때 성립해. 세 번째, 우리가 항상 등호가 언제 성립하는지가 중요해. 거기에서 답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대 최소값이. 그래서 등호는 언제 성립하는데? 등호는 이 A와 B, 산술기하 평균을 쓴 이 A와 B가 같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면 산술기하 평균은 기본 개념은 이것만 하면 끝이야. 산술 그 다음에 기하 평균과의 관계인데 우리가 그냥 산술기하 평균 이렇게 부른다. 알겠지? 그래서 산술기하 평균 이렇게 하는데 딱 요렇게 머릿속에 기억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첫 번째 산술기하 평균이 뭔지, 그래서 두 번째 언제 성립하는지, 세 번째 등호는 언제 성립하는지. 알겠지? 이거 적을 시간은 나중에 줄게. 선생님이 다시 보여줄 테니까. 그래서 산술기하 평균은 이렇게 이렇게 성립하겠다. 됐어. 나중에 이거 정리할 시간은 선생님 따로 줄게. 자, 그 다음에 자 산술기하 평균은 그럼 산술기하 평균이 나중에 예를 보면 알 건데 오히려 그때는 막 이렇게 수식으로 할 건데 선생님이 쉬운 예 한 개 들어줄게. 산술기하 평균이 예를 들어 이거야. 어떤 뭐 운동장이 있다.
만약에 이 둘레의 길이가 둘레의 길이가 만약에 20이라면 A 더하기 B는 뭐가 된다? 10이 되지 맞지? 됐어.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둘레의 길이가 20일 때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 그러면 그래 보면 여기가 뭐 2, 5 이렇게 될 수 있겠지 맞지? 그 다음에 뭐 1, 10도 될 수 있겠지 맞지? 됐어. 그 다음에 얘는 두 개 더해서 2, 5가 아니라 10이 되려면 뭐 2, 8 이렇게 되겠나? 그 다음에 3, 7 이렇게도 가능하겠지 맞지? 그 다음에 5도 가능하다. 자, 그런데 넓이를 한번 구해볼게. 이거 두 변을 더해서 10이 되는 이제 여러 개의 사각형을 그려본 거야. 그러면 얘는 8, 2, 16, 얘는 7, 3, 21, 얘는 5, 5, 25지 맞지?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된다? 가장 넓지. 됐어. 그래서 산술기하 평균의 약간 기하학적, 도형적 의미는 얘와 얘의 합이 일정할 때는 얘랑 어떻게 최대한 같아질 때 얘가 최대값을 가진다는 거거든. 이걸 산술기하 평균으로 넘어오면 얘가 A 더하기 B가 2분의 10이 되지 맞지? 여기서 A 더하기 B가 10이 된 거다 맞지? 그랬을 때 루트 AB 산술기하 평균 이렇게 된 거다 맞지? 그러면 5니까 양변을 제곱하면 25가 되고 양변을 제곱하면 AB가 되지 맞지? 그러면 AB의 최대값은 25가 된다. 그림이랑 똑같지. 그리고 언제 등호가 성립한다? 등호는 A와 B가 같을 때 성립한다고 했지. 그럼 얘도 5고 얘도 5일 때 성립하겠지. 그래서 한 변의 길이가 5, 5 이렇게 됐잖아. 됐어. 그래서 등호는 A랑 B랑 둘 다 같을 때 5일 때 성립합니다. 그래서 산술기하 평균은 뭐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이거고, 그래서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고 이거보다는 조금 더 어렵게 주로 이제 식을 가지고 많이 풉니다. 자, 코시-슈바르츠 부등식까지 우선은 식만 좀 다음 시간까지 익숙해져. 식이 어려워. 자, 산술기하 평균인지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인지 이거 나중에 막 같이 나오면 섞여 나오면 헷갈리거든. 첫 번째, 산술기하 평균은 대부분 문제에서 있잖아요. 약간 힌트가 있는데 양수와 관련된 문제. 예를 들어서 길이 이러거나 아니면 아예 양수라고 대놓고 주던지 이런 문제. 그리고 합이 주어져 있고 곱의 최대값을 구하라. 또는 곱이 일정하고 합의 최대값을 구하라, 최소값을 구하라, 뭐 이런 문제 있잖아. 이런 문제는 거의 95% 이상 산술기하 평균이 맞습니다. 알겠지? 조금 뭐 달라질 수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합이 일정하고 뭐 곱의 최대, 최소. 그런데 보니까 둘 다 양수야. 그러면 거의 산술기하 평균 문제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데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 얘가 어려워. 얘가 어려운데 얘는 선생님이 하는 법 가르쳐 줄게.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 이 식을 있잖아. 아예 통째로 외워야 됩니다. 얘가 산술기하 평균처럼 막 그렇게 의미 있는 식이 아니라 수식적으로 그냥 만들어낸 식이기 때문에 통째로 외워버려야 돼. 알겠지? 그래서 거의 이미지처럼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식을 한번 보면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양수 조건이 없지. 산술기하에서는 양수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 양수가 아니라 그냥 실수면 된다. 음수도 상관없다는 거야. 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식 자체는 이겁니다. 뭐 이것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y제곱 됐나? 그러고 나서 얘는 크거나 같다 ax 더하기 by 이렇게 됐거든. 그래서 이거 넘겨서 계산해서 정리하면 되는데 이게 지금 첫 시간에는 안 할 거야. 그거 해버리면 더 헷갈릴 것 같아서. 그래서 이 식을 통째로 기억을 하세요.
알겠나? 많이 연습해가지고. 왜냐면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문제는 대부분 있잖아. 이 틀에 우리가 억지로 끼워 맞춰야 되는 문제가 너무 많아. 그래서 이 식을 다음 시간까지 정확하게 좀 기억을 해와. 그리고 등호는 언제 성립하는 것까지 좀 기억을 해오면 좋겠다. 등호는 a분의 x랑 b분의 y가 같을 때. 됐지? a분의 x랑 b분의 y가 같을 때. 자,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자, 한번 따라가 보자. 지금 외워버려. 지금 외우는 게 낫다. 해보자. A 제일 처음 배웠을 때, 제일 자극적일 때 확 외워버려. A 제곱 그 다음에 B 제곱 됐지? A 제곱 B 제곱 주로 상수가 많이 와. 뭐 숫자들 3, 5 이런 애들. 그 다음에 X 제곱 그 다음에 Y 제곱. 얘들은 문자가 많이 와. 실제로 변수들. 알겠나? 그 다음에 이게 나중에 좀 헷갈릴 때가 있거든. 헷갈릴 때가 있는데 그냥 선생님은 얘가 지금 뭔가 길잖아. 기니까 더 크다. 그냥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좀 그냥 재밌게 외웁니다. 그래서 긴 쪽이 더 길다, 크다. 그러고 나서 얘랑 얘랑 곱하고 그 다음 얘랑 곱해서 제곱을 해주면 된다. 됐습니까? 지금 외워버려. 그래서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 a분의 x와 그 다음에 b분의 y가 같을 때 등호는 성립한다. 됐지? 이렇게 됐습니까? 다음 시간까지 b 큰일 나겠네. 다음 시간까지 이거를 좀 외워와라.